오늘 차별금지법 함께 있기를 진행해 주실 정혜실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소속단체는 이주민 방송이고요. 이주민 방송 MWTV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한 운동은 한 10년 이상 함께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동의 PPT를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게 있잖아요.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차별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당장에 이 법이 생기면 누군가를 처벌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는데 이 차별을 무엇으로 차별이라고 정의하는지조차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 구제책을 마련하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 곳곳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이제 첫 번째가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별금지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별의 개념은 또 뭔지, 차별의 예외는 뭔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에서 보면 이제 정의당 발의죠. 언어국적 성별정체성 고용원태 이 23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고요. 평등법에서는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그거에 대해서 이제 21가지 사유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웬만한 차별에 대해서는 이제 다 포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이 들어갔고, 이제 복합차별은 사실은 아직 그 평등법에는 잘 포함되지 않는데 차별금지법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총칙에서 이제 차별의 개념을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저희가 차별금지법안에 담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직접 간접 괴롭힘, 성희롱, 기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근본법으로 만들어서 개정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별금지 영역에 있어서 고용 부분, 교육 부분, 재화 영역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금지 영역이 있냐. 국가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진정이 올라가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제는 인권위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권고 정도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차별금지 법안에서 특히 이제 정의당이 올린 거는 조금 더 세게 이제 가는 거죠. 명령으로 가는 거죠. 권고가 아니라. 차별의 구제에 있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구조 요청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실행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소송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을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소송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평등법에서는 그래도 소송 지원 변호인단을 설치하고 운영을 좀 하겠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어떤 법안이 됐던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차별을 당했을 때 피해에 대한 구제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나 평등법안이나 그 임시조치 명령이라든지 적극적 시정조치 판결, 그리고 배상 명령을 통한 간접강제 등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역시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재산상 이익을 만약에 차별 행위자가 얻었다, 우리가 그 부당성에 대해서 밝혀낸다면 그 보상 차원으로 임금이 다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생긴다면 참 좋겠죠. 다만 이제 이 법원 손해배상에 있어서 재밌는 것은 그 차별금지법안은 이제 악의적 차별 경우에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등법에서는 이제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는 그 악의적 차별일 경우 3배 이상, 5배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하하는 500만 원, 그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구제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개별법에서 이제 그 개별법 이해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롭게 이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죠. 다 다를 수가 없다, 개별법이. 그리고 하나의 특정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차별 시정이고 이런 구제 절차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차별의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복합차별이 이제 반드시 좀 이렇게 논의되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한 가지 정체성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그 복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복합차별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각종 인권법들이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또 철회되거나 또는 변형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금지법을 통해서 새로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이 지속될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 소감이나 아니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올려주세요. 남기님께서 대한민국의 차별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프랑스라고 나온 것도 없고 독일이라고 나온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독일에서는 그래도 총리가 이렇게 혐오 발언하고 막 가짜뉴스 유포하면 막 엄청난 벌금을 때리겠다 이랬을 때는 정말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역시 아직은 차별의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나 저는 그래도 한국이 더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